자, 64화입니다. 여기는 64화입니다. 네, 문호주입니다. 그거고요. 댓글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댓글 읽기 좀 해달라. 댓글 읽기 한지 좀 오래됐죠? 네네. 댓글 읽기 왜 안 한 거예요? 댓글 왜? 너무 이유가 자명하잖아요. 뭐? 좀 써줘야. 댓글이 없어서. 댓글 읽기를 해야 댓글이 많이 달리고. 그럼 할 텐데. 선순환이 일어날 텐데. 댓글이 안 달려서 댓글 읽기 못하고. 그런 걸까? 너무 피드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좋아요라도 누를까 봐요. 좋아요. 저 가끔 누르거든요? 가끔 누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좋아요를 다 누르잖아? 의미 없어. 그래도 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내 거 확인했네? 정도. 그런가?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댓글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쓰시면 거의 다 봅니다. 놓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웅주 씨가 그거 확인 담당 좀 해주십시오. 어떤 확인 담당이요? 댓글 보시면 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담당? 네. 그건 좀 생각해보죠. 왜요? 왜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다 확인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르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모두에게 눌러진다면 의미가 있는가? 갑자기 또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시게 된 거죠? 그것도 뭐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 좀 의미 없는 것 같거든? 그지 않아요? 다 누를 거면 안 누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미식농 보다가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해드리는 건 좋아요밖에 없지만 뭐 댓글 써주시는 분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약간 그마저도 안 하는 나는 죽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살짝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준다면 해주는 게 많죠. 구독자 삼행시도 해주고. 그게 이제 멤버십용. 그 멤버십이 있다는 것도 멤버들 위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데 좀 부진하지 않았나. 뭔가 뭐 채널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렇죠. 조회수가 계속 떨어지면서. 꾸준한 하락세.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조회수 300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게 좀 신기할 뿐이고 그게 이 정도 뭐 구독자 안에 있을 수 있는 뭐 가장 그런 건가 기본적인 보편적인 어떤 성장세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를 타개할 생각이 있다면 뭐 다른 식의 접근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댓글 읽기 저는 댓글 가끔 보면서 뭐 되게 재밌는 댓글도 보고 하고 뭐 이렇게 귀여운 것들도 보이면 좋아요를 가끔씩 누르거든요. 그게 제가 다 누르지 않는 이유이다. 댓글을 다 하지 않는 이유이다. 좋아요의 의미에 부합하는 좋아요다. 가짜 좋아요 아니다. 라는 거죠. 댓글 읽기 한번 해보죠. 쓱쓱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거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읽겠습니다. 여기 민님이라는 님이 이분 계속 써주시는 분이시죠? 네, 꾸준하게 달아주시는 분이죠. 저번 화 60화였는데 댓글 읽기 안 하나요? 너무 아쉽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댓글 읽기를 결심을 했고요. 댓글에서도 서운하다 서운해. 요즘 댓글 잘 안 달아서 개꿀. 그런 그 댓글이 있어요? 이렇게 달렸는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시나 봐요. 서운한 아쉬운 서운쟁이들이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 회차들에서도 옆 테이블 대화 듣는 느낌이었는데 마이크 안 들고 거치해놓고 진행하니까 더 훔쳐듣는 느낌이에요. 좋다 이 변화. 이거 마이크 형태를 바뀌어서 쓰신 것 같고 현장감이 좀 더 느껴지시나 보죠? 그런 것 같아요. 현장 음까지 같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댓글은 좀 있었어요. 뭐 대화를 훔쳐듣는 느낌이다 라는 게 그게 어떤 팟캐스트라는 거에 그 코어적인 분위기인 건가 싶기도 하고 다른 팟캐스트들도 대부분 그런가요? 근데 정보 전달 팟캐스트는 좀 그렇진 않죠. 더 포멀하죠. 근데 우리는 더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보가 없다라고도 파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뭐랄까 덜 스트레스풀한 방식일 수도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근데 말씀드렸는데 제가 팟캐스트를 한 60화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분석이 없으면 말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석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뭐 명확한 뭐 통찰이 있느냐 이건 아닌데요. 이 60화 정도 하니까 이게 너무 편해진 거예요, 이게. 팟캐스트를 하는 게. 그래서 초반에 이제 팟캐스트 했을 때는 뭘 계속 감추려고 하고 내 자신을 좀 감추려고 하고 이런 게 더 강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나도 풀려버리니까 방어가 풀려버리니까 원래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 그 통찰충 성격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게 계속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좀 세시죠. 네. 대화 중에서 자기 혼자 망상하고 그거 이제 발진해가지고 분위기에서 그렇구나. 로 끝나는 대화들이 많거든요. 그게 좀 우리가 길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풀어진 느낌도 좀 있죠. 있는 것 같아. 약간 쫓기는 느낌이 없어지다 보니까. 맞아. 그리고 원래 이런 대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도 좀 훔쳐듣는 대화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재밌잖아요 또. 아이고. 아무튼 재밌잖아요. 카페나 이런 데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훔쳐들으면 뭔가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아서 좋은데요? 우리 팟캐스트가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아서 하고 끝냈군요. 네. 저는 팟캐스트 60회 하면서 저는 사실 훔쳐보는 느낌이다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존댓말을 쓰면서 나름 포멀한 그걸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 술자리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는 안 가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 좀 덜 드나 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아직 와닿진 않는 것 같고요. 우리 팟캐스트 하고 이제 또 술 먹으면서 2차 팟캐스트 하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진짜 더 파급력이 있으니까 파급력? 더 강하니까 훨씬 더 힘이 세니까. 힘이 세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게 있네요. 테토남 애견남 알아보기 쇼츠에 달린 댓글입니다. 네. 둘 다 에겐토스테론이네. 테토남이고 싶은 애견남들. 그렇게 봐주신 거군요. 에겐토스테론은 뭐 합성어가 되는 거죠. 테토남이 되고 싶은 애견남들. 그래서 그 답 대댓글에 진짜 테토남들은 테토니 애견이니 뭣도 관심 없어. 일단 이런 주제를 알고 관심 있다는 것 자체가 애견남임. 그리고 그 아래는 에겐토스테론 이러네. 에겐트로겐, 에스트로겐. 응? 네. 이거 너무 그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헷갈려. 이런 게 있었죠. 맞아요. 저때 이제 저 키워드로 아마 유입되신 분들 같은데. 이게 웅주 씨가 이런 주제 들고 와가지고 한 거 보면은 에스트로겐 남인가 봐요. 에겐남인가 봐요. 제가 에겐토스테론인 거죠? 아니요, 그냥 에겐남. 그래요? 아니 지금 그거라도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에겐토스테론 남은 테토남이 되고 싶은 에겐남을 말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에겐테스토 그러네. 그러니까 입이 꼬이네. 아무튼 아무튼 그거다. 그게 된 거죠, 제가. 맞습니다. 요새처럼 너무 말이 빨라. 말이 빠르다. 유행이 빠르다. 생겨나고 저무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약간 특정 집단에서만 쓰이고 사용되는 단어들도 좀 많고. 그렇죠. 요새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저 애견남이라서 다 알거든요. 네. 요새 싹싹김치 알아요? 싹싹김치. 네. 싹싹김치. 싹싹김치 몰라요? 싹싹김치가 뭐예요? 밥을 싹싹 먹게 되는 김치? 뭐예요? 이게 어쩔 TV도 그렇고 너무 그 분석적으로 파고들면은 아저씨 생각에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싹싹김치는 그게 밥을 싹싹 비벼 먹는 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냥 좋다. 이게 싹싹김치입니다. 따봉 같은 거네요? 따봉은 싹싹김치는 그 연도표에서 아주 멀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거 아니었어요? 좋은 오렌지를 발견했을 때 따봉이라고 합니다. 그게 너무 옛날이죠. 저도 지금 그 도서관을 뒤져가지고 나온 그 자료가 있는데 분명히 480p거든요. 360일 수도 있어요. 360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요새는 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튼 조울호. 왜 점점 과거로 가냐고. 그 최근에 또 뭐 있죠 그러면? 그런 게? 싹싹김치랑 여기 있습니다. 섹시푸드.
아, 섹시푸드. 섹시푸드 알아요? 그건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섹시푸드가 오히려 좀 짜쳐서 별로고 싹싹김치는 입에 딱 붙잖아. 아 너무 웃기던데 싹싹김치. 아, 옹주씨 오늘 너무 싹싹김치인데. 이건 이제 젠지들이 쓰는 용어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웃기던데 싹싹김치. 싹싹김치. 싹싹하네요. 어쩔 TV는 네. 묘하게 그 잼민이 느낌이 났거든. 네. 싹싹김치는 그걸 넘어선 것 같아. 잼민이스러움을 아예 넘어선 것 같아. 싹싹김치. 10대들의 특성이 안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TV는 보이잖아. 열받게 해야겠다 이게. 어쩔이 붙어 있으니까. 싹싹김치는 의문학적으로 그냥 그렇게 발음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쿨해 느낌이. 싹싹김치. 싹싹김치. 좀 감기네요. 그죠? 싹싹김치 너무 쿨해. 너무 쿨해. 오늘 좋은 거 하나 배워갑니다. 뭐 있어요? 제가 어제 또 배운 건데요. 네. 이것도 전혀 반대로 자려하다라는 말을 아십니까? 자려하다? 모르겠네. 자려한 편이신 것 같아. 약간 자려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모르겠네. 이건 전혀 반대로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 많은 집단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만들어진 용어예요? 뭐 그들이 쓴 용어니까 그들이 만들어냈겠죠? 그러니까 만들었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한동안 안 쓰이다가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거예요. 늙은이가 만든 신조어예요? 아니면은 늙은이가 만든 신조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든? 잘해봐야 한 5년, 10년? 그래? 네. 근데 계속 쓰이고 있는. 근데 그 집단에서만 거의 쓰는. 그 집단이라 하면 뭘까? 자려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좀 자려한데요? 오늘 자려한데요? 자려한 스타일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려한 스타일이다. 유려하다 뭐 이런 걸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려하다. 이거 어제 배운 겁니다. 감이 안 오시죠? 네, 잘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고 화려한 걸. 어. 성형외과 원장들이 쓰는 말이래요. 아이, 너무 네. 넌 싹싹김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아이, 너무 아니, 이걸 너무 아니잖아 이거. 굉장히 당연스럽게 쓴대요. 그 업계에서는. 자려하게. 네. 자려하게 쓴다고. 그러니까 약간 자려하게 해주세요. 좀 자려하게 해드릴게요. 코는 약간 자려하게.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신조어 느낌처럼 쓰지도 않고 당연하게 쓴대요. 근데 그들만 계속 쓰는 거야. 성형인들끼리.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난 싹싹김치하다라는 그러니까 전혀 안 감기고 너무 안 감기잖아. 그 구린내가 너무 난다는 거. 별론데? 네. 그러니까 엔타이 싹싹김치인데요? 그러니까 신조어는 신세대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치. 왜 신이 붙겠어.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 다 우리도 이해합시다. 네. 아무튼 이런 게 있었고 또 다른 댓글에서는 둘 다 성격이 그냥 애견이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제 앨범 나왔을 때 리뷰 네. 되게 축하를 많이 해주셨고요. 팟캐스트 듣기 전에 신보부터 들어야겠다 싶어서 들었는데 퇴근하다 분위기에 취해서 천장에 붙어서 나부끼는 헐랭이 거미줄을 무한으로 입바람 불고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퇴근 시간 3배 이벤트 적용돼 버렸습니다. 책임지세요. 청취 시 모든 사물을 흘려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됩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분도 굉장히 그 표현이 섬세하시네요. 꽤 앨범을 잘 이해하신 분 같죠? 웅주 씨보다는 확실히 심술 안 내면서 잘 즐기셨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게 또 있었고 박현과 함께 했던 팟캐스트에서는 그 박현 아버지신 것 같은데 댓글 달아주셔서 또 좋아요를 눌렀고요. 우리 딸 열심히 사는구먼. 발레도 배우고 화이팅. 따뜻해지네요. 따뜻하네요. 따뜻해져. 그리고 반려애기 동물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되게 많고 박현 나왔을 때 이제 카리나 닮았다고 나오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예전부터 좀 말하고 다녔어요. 좀 주장을 하셨어요. 계속. 박현한테도 말해놓고 야 너 아니야 테일러 조이 닮았다. 너 카리나 닮았다. 그 과다. 그 과다. 본인도 거기 같이 묶이시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나까지만 껴줘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했었습니다. 박현 나왔을 때도 재밌게 들었죠.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었어요. 뭐 동물 구조 이런 것들
좀 얘기 듣게 돼서 좋았어. 그런 얘기 듣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 팟캐스트에서 가장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좀 높은 순위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 새로운 이야기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그냥 대화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근데 이게 누가 남이 대화하는 거를 듣는 거랑 또 다르단 말이지. 아, 그쵸. 내가 말을 섞으면서 하면 훨씬 더 내 기억 속에서 많이 남을 거고 더 이제 뻥튀기가 잘 될 거 아니야. 길 같은 게 그 마인드맵이 쫙 펼쳐질 테니까. 그리고 또 이게 찍는다라는 행위가 있으니까 말하는 사람도 정리를 하면서 말하게 되고 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더 새로운 가지들이 머릿속에서 좀 피어나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죠. 되게 좋은 점이죠.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가장 학습이 잘 된다 그러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런 거 아니겠을까. 같은 맥락이 이겠네요. 아무튼 좋다. 게스트 분들도 많이 하고 싶다. 네. 그리고 나는 솔로 편에서 아예 정반대로 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을 데리고 이런 주제의 토크를 하신 거죠? 재미는 있었지만 가끔 너무 답답했네요. 아, 그냥 젠틀하게 써주셨어요. 댓글. 근데 화를 좀 꾹꾹 눌러 담으시면서 쓰는 느낌인데요. 나는 솔로 팬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게 그러니까요. 애청자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이제 애청자가 됐습니다. 나는 솔로. 네.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녹음하고 나서 보여주셨잖아요, 클립으로. 네, 24기를 제가 보여드렸죠. 예. 절대 안 봐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이제 했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사회 실험을 보는 그 맛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오른쪽 친구 낯솔 다 봤으면서 구라치네. 눈깔 돌아가는 거 다 보인다.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저 안 봤어요, 사장님. 어떤 사람들한테는 낯소를 재미없어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컨텐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재미없다고 한 게 아니고요. 못 보겠다고 한 겁니다. 재미가 없을 순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공감해주신 분도 많이 계셨어요. 낯설 이야기 너무 공감된다. PD의 뭐 인간 혐오 너무 싫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인간 혐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사이코패스틱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제가 24기를 재밌게 봤단 말이죠. 네. 24기를 처음 봤고, 그래서 그 비하인드도 유희 씨랑 같이 봤어요. 끝난 상태에서 욕을 되게 많이 먹은 사람을 인터뷰하는 영상이 또 따로 찍었더라고요. 근데 질문들이 진짜 존나 사이코패스틱해. 어떤 게 있었어요? 제작진이에요. 근데 욕을 많이 먹은 사람한테 그 장면들 때문에 욕을 되게 많이 먹으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남일 말하듯이. 그러니까 네가 찍은 거 아니었어? 아니 만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그걸로 또 하나를 만들고 싶었나 봐요. 욕을 많이 먹으신 분이 근데 뭐 받아들인다. 좀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뭐 고소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생각 없다.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좋으시네. 뭐 이러면서. 근데 그분 제가 또 이 얘기하면 다 봤으면서 구라치는 거라고 할 것 같은데, 웅주 씨가 보여준 그 클립에서도 인터뷰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분이 촌장님이라며, 남자분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그 남자분 톤이 좀 그렇더라. 그렇게 들리더라. 되게 시니컬하게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게 들리더라. 그분이 또 그 촌장은 아닌가 봐요. 그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은 뒷모습만 보여주고 출연자 앞모습을 이렇게 딱 그 미팅하는 그림을 잡아주잖아. 그러니까 더 무서워. 맞아요. 인터뷰어의 얼굴은 안 보여주대. 인터뷰이만 보여주니까. 근데 되게 시니컬하게 물어보니까 그 장면이 되게 무섭더라고. 맞아요. 아무튼 또 이렇게 해봤고요. 저 안 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25기 되게 재밌게 보고 있다. 네. 그게 25기예요? 내가 봤던 게? 24기. 다음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종교 얘기했을 때는 네. 너무 어려워서 그냥 머리만 벅벅 긁고 있는 사람이면 개추. 그리고 그 아래는 신앙 터치라는 분이 구독 누르고 갑니다. 어려운 얘기를 했었나요 그때? 근데 종교 관심 없으신 분들이라면 관심 없을 수 있죠. 있겠네. 그리고 웅주님 종교 주제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랑 공감되는 얘기가 많아서 이번 편 너무 재밌게 봤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이런 주제 또 다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주제도 해야죠.
맞아요. 종교 얘기할 때는 턱턱 걸렸죠. 리밋이 제가 스스로. 그죠. 네. 뭐 위치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제가 어. 그 위치가 있다 보니. 그죠. 종교인의 아들이라는 건 미디블 시대였다면 아, 그렇죠. 미디블 시대였다면 안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게임 얘기도 뭐 좀 많이 있었고. 아, 홍크의 어떤 식견에 감탄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 그건 제 친구입니다. 아, 네. 뭐야? 비꼬 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걔가 그거예요. 제 대학 동기인데. 아, 비꼬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 사이라서 잘 캐치 못했죠. 네. 저번 주에 준영이 나왔을 때 네. 절대 안 믿는다고 했던 애 있잖아요. 나 이런 거 봤다니까. 그러니까 너 만화 안 봤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게임도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하거든요. 얘예요, 얘. 와, 앞뒤 꽉 막히는 놈. 아, 전혀 몰랐어요. 지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놈. 편견 덩어리. 근데 이 친구 굉장히 그 3D 지금 게임도 뭐 이런 거 되게 잘하고 게임을 잘한다기보다 게임 만드는 거나 3D 작업이나 이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웹툰도 굉장히 잘 그리고. 그래서 제 앨범 중에 제이도 앨범이 있어요. 네. 그 앨범 커버가 이걸 뭐라 그러죠? 목 이렇게 반려동물들 아프면 이렇게 목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깔때기 하는 거 있잖아요. 깔때기요. 네, 그걸 몰랐네요. 깔때기 하고 있는 악어가 앨범 커버잖아요. 네. 그거 이제 민호가 만들어준 겁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름 얘기했을 때도 곧 있으면 김씨성을 가진 아들을 출산할 예정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이름은 너무 오글거리고 이름 짓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잘해주셨습니다. 이름 하나 지어주시죠. 추천 하나 해드릴까요? 하나씩? 김씨성. 네. 김씨 아들? 아들. 해보죠. 이분 싫으시는 건 너무 오글거리는 거 싫대요. 오글거리는 이름이 뭘까? 그냥 뭐 도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준. 아, 좀 도준, 서준. 좀 귀족스러운 이름이죠. 준이 붙으면. 그러네요. 강준, 서준, 도준. 김. 돈 많아 보인다. 준 붙으니까. 집 좀 잘 살 것 같고. 저는 역으로 좀 강인한 이름이 전 좋습니다. 그래서 김태양. 김태양. 네. 김태양은 좀 약간 아, 그래. 좀 특이하지 않아요? 태양이라는 친구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친구는 아니고 일장이었어요, 얘가. 아, 그래요? 중학교 일장이었어요. 아, 강인한 이름 맞네요. 맞아요. 태양. 이름부터 세잖아, 태양. 오히려 좀 튈 것 같은데요? 저는 튀는 이름을 좀 주고 싶단 말이에요. 태양. 태양아. 아, 태양은 좀 별론데? 아, 그래요? 안 그래? 너무 세잖아. 안 셌으면 좋겠는데? 너무 테토남이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김씨로서 튀는 이름을 주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전 김태양으로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금태양이 또 있으니까. 금태양? 네. 아, 금태양 있죠. 맞네. 무조건 놀림 받겠는데요, 김태양? 김태양인데 몸이 되게 약하면 별로일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본인이 그걸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 근데 뭐 아닐 수도 있잖아. 아, 왜 안 좋은 말을 했죠,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 당연히 건강한 아들 출산하셨겠죠. 그럼. 아니, 그 기분 좋게 좀 지어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그 삐딱하게 하지 마시고. 나 이상해. 재수없게 하지 말고. 나 성격 개꼬였어. 아니, 저 같은 아들 나오시면 클리어입니다. 네, 김상영 추천드립니다. 김상영, 김영상. 김영상 좋은데요? 저 같은 아들 되지 말라고 반대로 김영상으로. 우울함 없이 네, 밝고 긍정적인. 굉장히 밝게. 좋네요. 네. 재미없는 작법 한번 해봐서 자괴감 좀 오지고요. 아, 이름 거기서도 제가 이제 웅주 씨 네. 이름에서 그게 보인다. 웅장하다. 기둥 썼으니까 웅장하다. 네. 뭐 이런 말 했는데 댓글에 안상영 씨는 그래서 앙상해진 거군요. 라고 하셨어. 좀 치는데 해서 좋아요 눌렀고요. 아, 그래요?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거 다 읽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또 보니까 요새 좀 많이 안 달리시는 거지 댓글이 많네요. 근데 이 정도까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댓글 읽기를 60회인데 왜 안 해주셨냐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보죠. 10회마다 좀 끊어서 달아보죠. 좋네요.
좋습니다. 그럼 70회 때 찾아뵙겠습니다. 네. 댓글 재밌는 거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좋아요를 좋아요 담당으로. 웅주는 그냥 좋아요 담당. 그래서 묻혀버리기. 뭐야? 그래서 뭐가 그걸까? 아, 뭐가 진심일까? 이 웨디맨 이 새끼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안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봐보고. 아무튼 이 고마운 분들, 이렇게 고마운 구독자분들, 그거 만나게 될 수 있는 것도 이 전자제품 이런 게 발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라고 하기만 해보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 바로 전자제품입니다. 아, 이렇게 또 이어가시네. 아, 역시 68을 또 하신 분이라 다르죠. 아,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 진행을 좀 해주세요. 저는 그거랑 성격이 잘 안 맞거든요. 아, 진행하려고 하면 비아냥 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비아냥 담당이야 원래. 아, 그래요? 난 그렇게 해야 두뇌전이 빠른 사람이고. 아, 네네. 그걸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전자제품, 테크, 뭐 이런 얘기 해보자고 하셨는데, 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곳저곳을 좀 다니면서 네. 느낀 바가 요새 키오스크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키오스크로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이태원에서 어떤 카페였는데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면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네. 교환권 같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근데 핸드폰 번호를 무조건 써야 주문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요새 좀 투썸이 그렇죠. 아 그래? 네. 개심술 나더라 진짜. 왜? 왜요? 아니 나 키오스크 나왔을 때는 뭐 심술 나고 이런 게 없었는데 그거는 진짜 개심술 나더라. 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내 개인 정보고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아예 주문조차 못 해버린다? 아 나 이거는 아니올시다.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뭐 개인정보 보호 처리 잘 해놨겠죠. 아 근데 요새 또 그것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나 공항에 도착했어요. 20살 누군데 뭐 이런 거 자꾸 오니까 그것도 짜증나고 다른 대안을 안 만들어 놨다는 것도 좀 짜증나. 좀 희한하긴 해요. 핸드폰 없이 왔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차에 두고 왔을 수도 있고. 그치. 근데 뭐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고 그냥 받는 사람도 있긴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싫을 수도 있잖아. 그죠. 내 번호를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좀 별로였고요. 그래서 좀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아 문제 제기. 매니저 나와봐. 키오스크 만든 사람 나와봐. 아니 뭘 제기를 해요. 또 어떤 이제 국밥집이었는데 MMC 그 근처에 있는 국밥집이에요. 말하시면 좀 알 겁니다. 그 멋들어진 국밥집이 있어요. 줄도 되게 길고 막 이렇게 있는데 대기줄도 밖에 키오스크로 잡아야 되고 대기줄이 없어서 그냥 들어갔는데 나가셔서 주문하고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1차 심술 1차 괘씸 참고 나갔는데 대기 그 있던 키오스크를 눌러보니까 메뉴판이 안 나오더라고. 알고 보니까 저 옆에 따로 키오스크가 있더라고. 네. 메뉴 주문 키오스크가. 네네네. 그래서 2차 정립. 그래서 나갔어. 딱 했는데 띠띠띠띠 누르는데 이게 너무 빨라. 이게 전환 속도가 빨라. 그리고 완료를 딱 누르니까 뭐 됐습니다가 한 0.5초 뜨더니 사라져 버리는 거야. 뭐 어떤 뭐 영수증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그 번호로 뭐 하는 거였을 거예요 아마. 그 0.5초 사이에 번호가 뜨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화번호로 그것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제 번호를 안 해가지고 몰랐는데 네. 아무튼 확 넘어가니까 그때가 이제 비 오는 날이었어요. 들어갔는데 주문도 비 오는 날 밖에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심술이 그득그득 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알람도 안 왔는데 그 전에 이제 문 열어주시더니 들어오시라 라고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좀 심술이 좀 너무 나더라고. 그래서 이 국밥집이 좀 부린 것도 좀 짜증났고 그때부터 그냥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이제 관성이 붙으니까 이제 도미노 쓰러지듯이 막 와자장창 묻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국밥도 멋을 굉장히 많이 부렸어요. 이게 또 청양고추랑 뭐 이렇게 초록색 그 오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주는 뭐 그게 있는데 되게 예뻐. 뭔지 알아요. 어딘지 알죠? 그건 모르겠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되게 맛도
맛있었어. 좀 심술이 좀 해소가 됐어요? 제육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맛있었고 되게 그냥 그 요리 같았어. 그랬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키오스크들 때문에 심술이 좀 나셨다. 맞아요. 그리고 키오스크 거기 그러니까 그 맛있었는데도 그 정도 심술이 나니까 좀 싫었단 말이야. 그 가게가 미웠어요? 좀 미웠단 말이야. 네. 좀 그랬어. 좀 짜증났어. 어. 솔직히. 그래서 내 카카오맵 맛집 리스트엔 포함되지 못했고요. 아, 이게 좀 그 전시 좀 보다가 네. 저녁에는 그 근처에 제가 덕이나루 추천드렸잖아요. 네. 그 근처니까 거기도 갔는데 거기도 이제 키오스로 바뀌었어요. 음. 원래는 그 종업원 분께 직접 말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다 이제 테이블마다 키오스크가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요새 바뀌었단 많죠.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국밥집에서 키오스크에 좀 열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별로 같은 거야. 이게 뭔가 아. 정이 없어진 느낌이 좀 드는 거야. 아. 내가 좋아하는 집인데 네. 그리고 그 사장님도 되게 친절하시고 막 하시거든요. 네. 종업원 분들이 다. 네. 근데 그게 없어지고 그냥 띡띡띡 누르니까 잘 모르겠어. 뭔가 만족도가 좀 떨어져. 그건 그냥 심술이 계속 관성이 붙어 있던 거잖아요. 그렇기도 한데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있는 조그만 키오스크 같은 거. 네. 저도 그건 불호. 왜? 그건 거추장스럽다 그래야 되나? 거슬린다 그래야 되나? 그냥 그냥. 그 너무 크니까. 네, 그죠. 테이블 위에 같이 어쨌든 있으니까. 어. 그리고 또 그게 화면을 뭔가를 띄워놓고 있잖아요. 음. 그냥 그게 거슬린다 그래야 되나? 맞아. 그리고 또 그렇게 위생적으로 엄청 깔끔하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지만은 않아요. 모든 식당이. 그렇죠. 네. 그래서 싫기도 하고.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아까 그 대기 화면 해주셨잖아요. 거기서도 이거 쓸 사람 모집한다고 광고를 계속 틀어놓는단 말이야. 아, 맞아요. 막 그러고 싶진 않거든? 그거 좀 열받아. 그러고 싶진 않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봐야 돼? 라는 생각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삼성에 그 기본 앱 있잖아요. 날씨 앱 같은 거. 아, 거기에 광고가 들어가 있었대. 맞아요, 맞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없어졌다고 하는데. 욕 뒤지게 먹고 없어졌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그걸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거든. 어.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나는 그 기본적으로 아까 그 정없다고 느낀 게 확실히 그렇게 친절하신 종업원 분들이랑 또 이렇게 메뉴 설명도 들어보면서 이런 거 하면 더 맛있잖아. 그리고 거기는 또 새로운 술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혹시 술 이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뭐 해봐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오히려 좀 매력이 좀 떨어져 가게에. 아, 알았다. 그 아저씨라서 그래요. 그죠? 저는 오히려 너무 친절하신 종업원 분들이랑 말 섞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전 좀 이게 편하긴 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다 좋아하진 않거든요. 너스레 떨어야 되고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친절한 종업원 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느꼈나 봐. 그래, 좋아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랬나 봐. 그리고 내가 뭐 자영업자다. 내가 식당을 열었다. 무조건 키오스크 하겠죠, 저도. 그죠. 현실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씁쓸함이 생겼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쵸, 뭐 이거 모르겠어요. 과도기인 건지. 이게 사실 키오스크가 일본 우리가 옛날 가게들 가면 자판기에서 메뉴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좀 더 간 버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자판기 보면서 심술 나진 않거든. 식권 자판기? 네. 얘는 숨소리 안 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일본 가게 일단 딱 들어가면 네. 밖에서 자판기에서 뽑아오라.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네, 똑같죠. 네. 근데 그건 약간 또 눌러서 버튼감이 달라서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그 디지털 키오스크는 숨소리 나요? 낭만이 없다고 느끼죠. 비교적. 그 버튼 이렇게 누르는 건 좀 낭만이 좀 있잖아요. 식권 자판기. 그거는 일본이라는 특수성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날로그함을 네. 찾는. 지금 이 키오스크도 만약에 한 100년 뒤에 몇 개만 남아있고 다른 걸로 다 대체되어 있으면 지금 젠지 세대들은 그때 그 키오스크 낭만 있었는데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아. 그러니까 그런 맥락도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핸드폰 앱으로 주문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요새 있죠. 나 그거 심술 맥스야 그거. 테이블에서 그
QR로 하는 거. QR로 하는 거. 아, 나 진짜 나 그거는 못 참어. 아니 그거는 아예 안 받아주대. 옆에 테이블에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아니, 같이 먹을 때 했잖아요. 우리 그때 돈가스 먹을 때. 그냥 사실 시스템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핸드폰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로 해야 뭐 집계가 되고 뭐 이런 게 있나? 시스템 연동이 그렇게만 되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과도한 발전? 별로다. 그 발전 중에 있는 별로인 모델인 걸 수도 있죠. 맞아요. 사장될 모델. 원래 기술이 좀 이렇게 발전하고 난 다음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개선점이 보이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지금 여러 갈래 중에 하나니까. 근데 키오스크에 대한 부분은 뭐 그런 것 같다. 였습니다. 저 그냥 좀 라이트한 주제 몇 개들 좀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이섭이라든지 그런 테크 채널들 있잖아요. 네. 그런 채널들의 수요자가 남성들이 대부분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전자제품에 대한 로망 같은 거 좀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것들 좀 맞아요. 어떻게 있으세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자제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메카닉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포함해서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장난감부터 시작된 뭐 그런 게 아닐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남자의 특성인지 뭐 그거는 저는 모르지만 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해부해보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생물을 해부한 게 아니고 플레이어 같은 거 고장나고 이러잖아요. 다 까보고 그런 거 이제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거 좀 좋아했었죠. 그런 건 되게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별거 아닌데도. 그게 좀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보이잖아요. 더 공부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지금도 막 저 얼마 전에 또 기타 고쳤거든요. 저거 픽업이 이렇게 가라앉았었는데 다 까가지고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고장 나가지고 뭐 딴 걸로 하고 막 했었는데 네. 다른 그런 것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뭐 고치고 이런 거 웬만해서 합니다. 이런 거 잘해요. 테크하면 일단 전자제품이 먼저 떠오르니까. 네. 그러니까 악기 같은 거는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욕심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아, 악기. 네. 아, 그렇죠. 악기들은 사실 너무 비싸고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약간 로망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악기 말고 네, 욕심이 난다거나. 욕심이 난다. 전자제품에서? 네. 전자제품에서만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는데 뭐 탱크를 사고 싶어요? 아니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좀 느껴요.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하겠습니다. 네. 자전거 이런 거 있잖아요. 쉐입이 어. 굉장한 오랜 시간이 있었지만 안 바뀌었잖아. 네. 그리고 자전거를 아직도 지금 타고 다니고 네. 그리고 칼 이런 것도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고 나 이런 거가 되게 멋있어. 시대가 지나면서 보통 대체제가 생긴다거나 대체제 때문에 형태가 바뀐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잖아. 근데 그게 되게 유지가 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왜 미술품 같은 거에 좋은 미술품의 어떤 특성이 되게 영속성이잖아요. 네. 시대가 지나서 아름답다는 게 느껴지는 게. 네. 근데 그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지. 자전거나 형태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완성처럼 느껴지나? 그렇죠. 이제 시간이 뭐 그 정도로 흐르지 않아서 일지도 모르겠긴 하겠지만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이 형태가 유지가 돼 있는 거를 봤을 때 굉장히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게. 그래서 제가 뭐 디터람스 이런 거 좋아하진 않지만 디터람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펑셔널함이 그것만 딱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를 다 배제했기 때문에 네. 기능적으로 완벽한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위한 디자인이 그렇게 나온 거잖아.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게 있죠. 희가 있죠. 그쵸. 그런 걸 딱 봤을 때. 네. 그래서 제가 칼 같은 거 좋아하는 것도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십덕 출신이라 그런 게 있지만. 그쵸. 홍수 씨는 뭐 있어요? 뭐 갖고 싶은 전자제품이나 뭐 어떤? 저는 자취를 하다 보니까 네. 자취를 오래 했다 보니까 그런 말 그대로 전자제품에 대한 욕심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삼신기라 그러잖아요. 로봇 청소기, 건조기, 식세기. 맞아. 삼신기를 갖추고 싶다는 욕망도 좀 있고요. 맞아. 그거 엄청 단축이 된다며. 네, 그 새 이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오븐 같은 것도 있지만 뭐 새 걸로 바꾸고 싶고 그런 것도 좀 있고. 오븐 더 좋은 게 생기고 이래요? 스펙이 좋은 것들이 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용량이라든지 뭐 디테일한 조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 장난감 좋아하는 거기서부터 쭉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웅수 씨는 어렸을 때 장난감을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랑 자취를 해서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전제를 동의를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남자들이 그런 걸 좀 더 좋아한다 음. 라는 전제를 깔고 가자면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 아닌가. 기계를 갖는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도구, 그렇죠. 네. 툴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뭔가 그걸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장비 욕심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든든해짐? 이런 거 아닐까. 든든해짐. 응. 근데 거기에서 뭔가 목적으로서도 수행이 잘 되는 어떤 툴을 내가 갖고 있다. 이런 거는 어떤 나의 힘을 더 증폭시켜주는 그런 거니까. 그런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미국에는 다 이제 차 같은 거 고쳐 쓴다고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게러지 같은 데에서 이제 아빠들이 자기만의 툴 뭐 이런 거 어느 회사에선 드릴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고 하는 걸 되게 즐기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 그런 맥락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나의 어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나한테 게임으로 치면 아이템을 끼는 느낌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능력치가 올라간다고 느껴지는 걸까?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사고 싶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명품 좋아하고 막 이런 것도 뭐 부차적인 어떤 매력도의 상승을 위해서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은 그거잖아. 좋은 차를 사는 이유는 빠르고 안전한 차를 사는 거잖아.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악기 같은 것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작용을 하죠. 음악을 만드는 데서 뭐 약간은 좀 곡해일 수도 있지만 악기를 많이 갖고 싶다는 거는 내가 많이 좋아하는 뭔가 갖고 놀고 싶은 좋은 악기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좋은 소리가 나는 악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아티스트가 되는 것 같잖아 뭔가. 자기한테 힘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죠. 자기한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 가상악기랑 하드웨어 그런 얘기 하면 재미없겠죠?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 생각했는데 테크의 발달. 네. 테크의 발달이 사실 하드웨어 발달과 소프트웨어 발달이 둘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빡빡빡 느껴지는 하드웨어의 발달은 좀 더 각인되지 않아요? 기억 속에서? 아 보이니까? 네.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는 것보다 좀 더 계단을 확 오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겠죠. 뭐 부피가 작아졌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확실히 딱 보이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이폰이라든지 네. 그런 어떤 하드웨어가 딱 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더 작아지고 고프로가 더 작아지고 이런 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악기는 어떤 퍼포먼스로만 비교를 해야 된다면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고 해보니까 더 작아졌어. 이게 보이니까 더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실물이 존재한다는 게 더 크게 와닿으니까 하드웨어의 발전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 하드웨어의 발달이라는 게 그 발달된 소프트웨어를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어렸을 때 17, 18 이럴 때 아이팟 터치를 샀는데 얘는 자이로스코프라는 기능이 있대요. 맞아요. 이게 중력을 해서 이렇게 흔들면 얘도 똑같이 인식을 한대. 그죠. 레이싱 게임 해야죠. 그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 그때 당시 나에겐. 어떤 그런 충격적인 것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보다. 근데 그건 소프트웨어에 그것도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게임을 하면은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서 만든 소프트웨어로 만든 게임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작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그에 비해서 새로운 체험을 줄 만한 하드웨어는 요소가 발전이 좀 더 더뎌지는 느낌? 알겠습니다. 네. 이해했어요. 발전 속도 때문에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 알아버렸잖아. 하드웨어의 다음 단계가 초전도체라는 거라는 걸 너무 알아버렸잖아. 아, 그런가?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있다고 아직도? 얼마 전에 된 것 같은데 이런 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전기차 나온 거 봐보세요. 그건 하드웨어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엄청난 센세이션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같이 발전하는 거 아니야? 속도가 막 그렇게 어떨 땐 더 빨랐다가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와서 더 느려졌다 이런 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 근데 지금 와서 AI 발달이 너무 눈에 보이니까 빡빡빡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그건 좀 덜 해 보인다는 거죠. 저는 지금 다음 단계는 하드웨어에서 다음 단계는 로봇 아닐까 생각하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로봇이요? 네.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용화.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너무 몰라 이걸. 테크를 너무 몰라. 아.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지식이 많으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영상 보세요? 최근에도 몇 개 올라왔거든요. 네, 알아요. 막 그 비보잉 하잖아.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몰라. 그걸 알잖아? 그러면 이 정도의 그게 뛰었다고를 할 수 있는데. 아, 근데 저는 그 기본적으로 지금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용화. 네. 상용화는 근데 소프트웨어가 더 빠를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뭐가 더 획기적이냐, 뭐가 더 비약적인 발전을 했느냐, 발전의 폭을 비교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 카테고리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더 빨라, 이게 더 많아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AI 얘기 나온 김에 해봅시다. AI 또 요새 난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AI 요새는 만화도 그려줘요. 네컷 만화. 저 써봤거든요. 네. 와, 잘하더라고. 아, 그래. 잘하고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아, 그런 정도라고 느껴요? 아,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막 러다이트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익숙해질수록 다른 이제 그 생기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인 것 같은데, AI 뭐 최근에 쓰는 거 뭐 있습니까? 전 안 씁니다. 그래요. 아, 최근에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보죠. 어떤 거요? 요새 지브리 필터. 그 미친 지브리 필터. 왜 미친 지브리 필터 왜? 아, 그거 완전 휩쓸고 있잖아요. 요새 다 지브리 필터로 자기 얼굴을 갖다 바치고 있어요, 챗GPT한테. GPU가 녹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필터는 AI 필터는 옛날부터 되게 많았잖아. 근데 지브리가 딱 꽂힌 이유가 뭘까요? 지브리라는 거에 대해서 공유하는 감성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가? 그 정도로 확 가버린 건가? 확 가버렸다? 그러니까 확 꽂힌 건가? 사람들한테. 그런 것 같아요. 지브리가 완전 그게 돼버리니까. 거대한 아이콘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왕홍들이 쓰는 필터를 지금 40대, 50대 부장님들이 쓰기에는 좀 그렇잖아. 쑥쑥하잖아. 아, 그죠. 이거 해야죠, 이거. 근데 자기들도 자기의 전성기에 비해서 자기의 젊을 적과 지금 외모가 많이 녹아내렸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왕홍 필터를 쓸 수는 없고. 그림의 힘에 맡겨버린다. 거긴 따뜻함까지 있으니까. 따뜻함까지 있으니까. 따뜻함이 가장 큰 것 같네요. 웜한 톤이. 그래서 아예 프로필 없던 부장 과장님들이 다 지브리 필터를 하고 있대요. 여자 케어가 되게 놀랐겠네요. 아니,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리고 이거 좀 나쁜 말인데 트위터 같은 데서 본 건데요. 남편 얼굴 거의 공개 안 하던 사람들이 네. 지브리 필터로 이제 가족 사진, 커플 사진 많이 해놓는다고. 왜? 무슨 차이가 있죠? 아, 그러니까 남편이 못생겼다? 뭐 그런 느낌으로. 왜 어디서 그렇게 나쁜 것만 봐요? 아, 되게 푹식한 그런 트위터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죠. 글들을 봤습니다. 나쁜 거 좀 그만 갖고 오세요. 저까지 기분 더러우시니까. 그러진 않고요. 그러니까 모든 필터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긴 해. 뭔가 외모에 좀 자신이 없거나 되게 그런 허들도 높은 사회적 현상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걸 필터가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정이 끝까지 간 느낌이죠. 근데 그 톤이 잘 어울려서인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웅씨 아까 말한 것처럼 따뜻함이라는 게 있다는 게 가족 사진과 굉장히 잘 맞고 이래서 딱 맞지 않았을까. 미야자키가 되게 싫어했대요. 그 AI 그 다큐 같은 데 보면은 그 AI를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AI로 이용한 어떤 움직임 같은 거, 삶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죠. 근데 그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만든 움직임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인터뷰가 한 1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궁금합니다. 그럼 궁금하죠.
근데 싫어하실 것 같긴 해요. 원래 완고한 사람이니까. 네. 아무튼 있었는데 그 필터 저는 옛날에도 이런 필터 많았잖아요. 디즈니 필터도 있었고 아 맞아요. 무슨 수채화로 해가지고 만드는 필터 이런 거 있었거든요. 음. 근데 저는 이제 그 유튜브 같은데 보면 댓글 중에 그 프로필로 달아놓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요? 아니, 우리 유튜브 말고 아무튼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 볼 때마다 좀 불쾌했었어요. 디즈니 필터요? 디즈니 필터랑 그 수채화로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어. 얼굴을 다 날려버려가지고 수채화로 막 만드는 그 필터 한창 유행했던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뭔지 모르겠어. 유튜브에서 그거 볼 때마다 무서워. 뭔가 무서웠어. 그래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그때도 왜 그런 거지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너무 무서움이 커가지고 그만뒀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좀 싫긴 했어요. 제가 제일 싫었던 필터는 그 인스타 필터 중에 그 하얀색 막 점박이처럼 하는 아 맞아 그런 거 있어. 난 그걸 진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맞아. 나 그거 좀 그런 게 난 좀 불쾌해. 요상해. 아니 어디서 하는 거지 그게? 근데 그게 이목구비를 보정을 많이 해줬대요. 네. 근데 이목구비 안만 보정해준다 한들 네. 막 흰색 점박이 돼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 고장을 안 해줘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가리는 건데. 그니까. 근데 그거로만 사진 찍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꽤 오랜 기간 점령을 했단 말이지. 나 그게 좀. 근데 난 오히려 못생겨지는 그 필터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 입술 커지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는 막 엄청 불쾌하다는 생각 안 들었거든?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이 차이인 것 같아, 나는. 그 애쓰는 모습이 좀 불쾌한 건가? 저는 그래서 그 못생긴 필터도 불쾌했어요. 그래? 나 못생겨지는 필터는 괜찮았던 것 같아. 유쾌해서 그런 건가? 유쾌함을 표방했기 때문에 내가 상수에 넘어간 건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 페이스 필터는 아무튼 제가 또 그렇게 깊게 생각을 또 못 해봤지만 아무튼 묘한 그 불쾌함이 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체는 저작권이 없다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냐고요? 뭘 어떻게 봐요? 학습하는 건 문제가 있죠, 확실히. 그니까요. 그래서 근데 뭐 어쩌겠어.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어쩌겠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림체라는 게 되게 취향을 만들어주는 어떤 아티스트의 아이덴티티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 그림체를 흉내를 못 냈기 때문에 더 그 가치가 더 커졌던 거고, 그림체가 만들어진 어떤 스토리를 좋아하는 거잖아, 사람들이. 그 성격 같은 거.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마라톤 선수 되게 막 킵초게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빨리 뛰는데 이 사람은 이 주법을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어. 에 대한 스토리가 중요한 거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근데 이제 그런 뭐 어떤 노력이나 이런 뭐 그 나중에 가서 이제 사라진다면 AI 영향 때문에, 그럼 어떤 재료로 이 그림체가 만들어졌는지가 더 주목받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롬포트 작법 같은 거에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로 뭘 해줘에 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림체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더 집중하는 상황이 더 오겠죠. 그러면 그 AI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노동은 좀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노동의 가치라는 게 아니고 노동할 거리는 더 떨어질 것이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노동의 가치도 떨어지겠죠. 노동의 가치가 올라간대요, 오히려 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네. 남아있는 노동이 적어지니까. 네,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블루 칼라들이 더 이제 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넘어가는 얘기였고. 네. 아무튼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AI를 그렇게 또 많이 쓰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요새는 뭐 스케줄 같은 거 그 학습시키면은 너는 외곽인디면 촬영하러 가. 아침에 그 시리한테 말만 해줘도 걔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야. 마이크는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뭐 각도는 몇 도로 하시고요. 까먹은 거 없는 거 조심하시고요. 뭐 6시에 끝났으면은 저번 주에는 뭘 먹었으니까 이런 건 어떨까요? 메뉴도 추천도 해주고 이렇게 다 해준다는 거야. 나 그걸 들으면서 든 생각이, 인간은 뭐 해요? 그러면 주제도 다 이제 해주고 소주제도 다 뽑아주고 이러면 그러니까 인간은 뭐 해요? 라고 하기엔 당연히 뭐 하겠죠. 근데 그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과정이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 다 해버리면 그것까지 다 쪼개가지고 시간 안 끼워가지고 뭐 할 건데? 릴스 볼 거잖아요. 거대한 전내화의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키오스크와 마찬가지로 좀 별로다 그러면 너무 많이 쓰는 게 좀 별로인 것 같다. 그러니까 AI가 발달을 물론 우리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이렇게 발달할 거라고 상상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침범에 가깝죠 이제.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근데 또 이제 아까 뭐 말한 것처럼 아무튼 기술의 발전 때문에 뭐 개선점이 보이는 것처럼 그 후에 CCTV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이는 것처럼 그 과정인 거겠죠. 결국에 선택은 이제 인간이 하는 거고. 제가 최근에 많이 보는 릴스 채널 중에 그 서브웨이 테이크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테이크를 한 게 난 리모컨이 그립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리모컨 지금도 쓰잖아. 근데 그 사람이 말한 리모컨은 지금은 과는 좀 다르다. 지금은 너무 AI로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채널을 이렇게 선택을 해준단 말이에요. 추천을 해주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채널 한 200개 있는 거 계속 돌려보면서 본인 그걸 한단 말이야. 그걸 그 취향을 계속 쌓아갈 수 있는 뭐 그런 게 생긴단 말이야. 그 하드 트레이닝이 되는 거지. 그런 시간 덕분에 오히려 루즈 타임은 훨씬 더 많은 거지만 그런 그게 있었기 때문에 더 확고한 취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알고리즘 때문에 사실 이걸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취향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취향마저도 습득하는 게 너무 쉬워지다 보니까 애정만큼의 그 애정도를 가지진 못할 수도 있다 라는 게 그분의 말이었어요. 공감 많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결국에는 사랑이 닿으려면은 어느 정도의 그 물리적인 시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각고의 고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채널 계속 돌리는 거에 대해서 이명도 생기고 하겠죠. 아니 터널 증후군도 생기고요. 근데 좀 공감이 안 되긴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그 윗세대는 그 채널 돌리는 사람을 보면서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윗세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릴스 지금 계속 보는 걸 멍청한 행위라고 생각하잖아요. 도파민 계속 중독된. 근데 사실 그 채널 계속 돌리는 행위도 똑같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뭐 알고리즘과 좀 더 떠먹여주는 게 좀 더 이제 편해졌다라는 건데. 맞아. 근데 그 200개의 채널에서 자기가 이걸 이 행위로 찾았다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고됐을지언정 그때도 똑같이 방송사들이 떠먹여주는 방송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방송들 사이에서 내가 거기서 채널을 계속 돌려가면서 근데 그 행위는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착각이 아닌 건 뭐예요? 학습에? 똑같잖아요. 책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똑같잖아요. 주제를 넓히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그 이제 취향의 선택 과정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봐야 그게 옳으냐? 뭐 그러니까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태는 다 똑같다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 에너지를 들고 어떤 고됨이 더 있어야 사랑이 더 생긴다. 거기 동의하죠, 당연히. 근데 아무튼 그 리모컨은 잘 모르겠다. 리모컨 잘 모르겠다? 네, 리모컨 네. 넘어가죠. 너 오늘 생각 안 할 거야?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말하겠다. 알겠습니다. 공주씨. 네. 버퍼링이 좀 걸려서. 다음부터 사회 준비하세요. MC 준비하시고요. 어느 부분에서 걸리는 거죠? 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내가 심술이 나나? 그럴 수 있어요. 반대 좀 해봐야겠는데?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지금 한 2분간 침묵을 2분 동안 심술이 나는 일단 반대를 해야 내가 똑똑해 보일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해놓고 이제 아닌 것 같다라기보다는 저는 막 그게 크게 큰 차이가 저한테 와닿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그러니까 큰 고됨이라고도 사실 생각이 들지 않고 되게 머리 비우고 나쁜 말이지만 멍청하게 돌리는 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채널을.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게 취향을 수집하는데 큰 노력이었다를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안 입고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나는 리모컨이 그리워는 지금 좀 싫어잖아요. 지금 알고리즘 형태를 가진 리모컨 싫다. 똑똑해진 리모컨 싫다. 맞아. 거기서 약간 심술 좀 제가 생겼나 봅니다. 네. 그리고 외곽인디맨 그 댓글 뭐 그 게임 얘기했을 때도 되게 길게 달아주시고 하나 이거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런 좀 잘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안에서 좀 이렇게 생각 돌린 것들 얘기하는 것들이 최근화에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랬나요? 네. 팟캐스트에.
잘 모르 그랬나요는.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댓글에 되게 진지하게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 어떤 게 있었나요 최근에? 게임 쇼츠에 달린 댓글이었는데 지웠어요. 꼭 이렇게 길게 달아주신 분들은 지우시더라고요. 맞아, 지우시더라고. 너무 과했나 싶어가지고 지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안 그러주셔도 되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전내화로 만난 신세계 그 쇼츠에서 한 거였는데 게임이 다 제가 이제 말했던 게 게임이 다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게 감각이 가능해지고 이런다면 다 이제 곤충처럼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분이 댓글 달아주신 게 그 정도로 빠른 그거라면 수용체 조절도 가능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리밋 라인도 설정을 해놓는 게 인간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가 현실과 거의 닮아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거든. 이게 우리가 그 풀버전 보면 그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네. 쇼츠에서도 이제 그런 본인의 통찰을 달아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봤다. 그리고 그런 거 달아주시는 거 너무 좋다 나는. 안 지우셔도 된다. 안 지우셔도 된다. 네. 지우지 마라. 어차피 데이터의 하나일 뿐이다. 아무튼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실 전자제품 얘기해서 졸려요? 이 새끼가 근데 제가 그래서 잠을 좀 줄여가지고. 알겠습니다. 전자제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꽤 있었어요. 가상악기나 뭐 이런 그 하드웨어 같은 거 차이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었고 재밌는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밀리는 바람에 또 있었죠. 그건 뭐 악기 얘기로 따로 빼서 나중에 하고요. 악기 얘기도 재밌겠네요. 네. 그러면 이번 화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네. 뭐 다음 주에 보죠. 너 다음 주부터 싱크비 구독해. 안녕. 안녕.